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정면 돌파 전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원회의 이후 공개한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치는 데 따른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 성장 목표들이 힘이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추진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면서 5년마다 열기로 한 당대회를 4년 8개월 만에 소집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 그리고 2년 연속 벌어진 홍수 피해 등을 경제 실패의 요인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국면의 장기화,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홍수 피해, 큰물 피해라고 하는 복합적인 위기 국면이 조성이 돼 있고.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극복하자는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올해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1일 결산일로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중고를 겪으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 속에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에 대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지만 결국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당장 북한 나름대로의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성과가 기대치만큼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만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은 북한 경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경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 등 당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참배 행사에 불참하며 건강 이상서를 증폭시켰다가 지난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26기 행사 때 다시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8차 당대회 개최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대미 전략 등 중대한 외교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정찬배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 즉 유류 탱크 3개를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3개 중 2개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원형 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저장 시설은 각각 지름이 약 30m, 높이 10m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에도 이 일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폭 122m, 길이 260m 지대에 대형 원형 터 8개를 만들었는데 올해 초 이 중 2개의 붉은색 유류 저장 시설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근처 다른 지점에도 2018년에만 2개의 유류 저장 시설을 더 만든 것으로 나타나 2017년까지 약 20개던 유류 저장 시설은 2년 만에 26개로 늘었고 터가 만들어진 곳까지 합치면 앞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유류와 관련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장 시설을 더 늘리고 있는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사실에 주목하며 유류 저장 시설 확충도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Knowing that smuggling could be impeded at any point, their ability to take. So North Korea needs to prepare not just for how to evade sanctions, but for periods like this when it will be unable to take and do that as well. When you're worried about oil supply, you want to create more storage. So when bad time comes, you can draw down your storage. So the sanctions would make the North Koreans nervous, all the time nervous, of whether they're going to get enough supply.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도 이런 변화에 따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4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수출은 72.3% 줄어든 2,900만 달러였고 수입은 66.5% 줄어든 3억 8,300만 달러였는데 특히 국경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3월과 4월엔 북중 무역이 지난해와 비교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의 전체적인 대중 수입은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지만 식자재와 의료용품의 수입은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늘어 관련 품목 수입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의약품 등의 수입이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들 품목의 수입량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고 외화가 부족해지자 식자재와 의료용품 등 필수재를 우선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최근 미일 연합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건 영내 억지와 동맹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클라크 미 공군 전략적 억지 핵통합 참모차장은 19일 미국 공군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가 주관한 미국 핵 억지력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공군 소속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 4대 등이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한 폭격 특수임무 수행 훈련에 대한 VOA의 질문에 영내 억지 조치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hey're there to assure our allies,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our bomber force is capable, is ready, and that it is a flexible, visible force that is there as not only a deterrent measure, but also an assurance measure for our allies. 이어 폭격 특수임무 수행은 미국 공군 부대원들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교육하고 훈련할 기회라며 재래식 관점에서뿐 아니라 핵 관점에서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력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 폭격기 6대는 미한연합훈련 개시 전날인 지난 17일 미국 본토와 괌 등지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함께 비행했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이어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전력 위협에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추진해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통합운용, 즉 CNI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적들의 핵무기 사용 환경 속에서 미국이 분쟁을 인식하고 생존하며 관련 능력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nother threat, thei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pursuit could put us in a position where we start in a conventional fight, we find ourselves in a nuclear environment, and the fact is we can't stop fighting. Just because our adversary decides whether limited or large-scale nuclear, we have to be able to fight through that along the full spectrum of conflict. 이런 가운데 미국 태평양 공군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최근 한반도 근해에서 비행한 것과 관련해 영내 특정 국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측은 18일 관련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번 비행은 미군 내 다른 지휘부와 동맹국 간에 통합되고 일치된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훈련에 투입된 각 군용기들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7함대 사령부가 20일 일본의 인근과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호가 지난 15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과 함께 비행 전술 훈련을 포함해 해상 방어와 보급 훈련 등 영내 적들의 위협을 억제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호 항모 타격단과 이카즈치함은 비행 전술 훈련과 해상 방어, 보급 훈련 등 다중 영역에서 위협을 억제하는 훈련을 벌였고 F-35B 전투기 등 미군 원정 타격단 소속 전력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과 공군 전력을 비롯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펼침으로써 미일 양국 간 60년 동맹의 강한 힘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인 전투작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유연한 전투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일본과의 해상훈련을 지난 1월과 2월, 4월, 6월에 잇따라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해상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여파로 올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등 정부 주도 사이버 공격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미국의 헥트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는 18일 외국 사이버 범죄자들의 외교관 사칭 억지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잇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용한 해킹 공격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예로 들면서 이런 외국 정부 주도 해킹 공격에 대해 그동안 미국은 외국 주권 면제법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국도 사이버 위협 법안, 즉 헥트 법안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외국 정부 행위자들에 대한 직접적 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 등 정부 주도 해킹 행위자들에 대한 보호막을 없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